속이 시원하게 가슴이 뻥 뚫리게 할 말은 하는 기자, MBC 조승원 기자와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조승원의 코너킥. 조승원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너킥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계속해서 중간 착취 문제 다룰 건데요. 먼저 지난주에 코너킥 나간 뒤에 많은 청취자분들 반응 중에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중간에서 가로채가는 일이 어떻게 수십 년간이나 계속 이어질 수 있었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예, 제가 지난주에 고 김용균 씨도 중간 착취 피해자였다 알고 보니까 네. 그리고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중간에서 하청업체가 가로채갔다 이런 얘기도 드렸고 그랬죠. 근로기준법에 중간 착취 배제의 원칙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파견이나 용역직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한테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 법에 명확한 규정도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근데 아무리 이렇게 법이 미비하다고 해도 어떻게 수십 년간 이런 일이 계속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죠. 이게 아무리 사람 장사라고는 해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계속해서 이렇게 빼갈 수 있었을까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저번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악질적인 사례들을 좀 설명을 좀 몇 가지 못 드렸는데 파견업체들 같은 경우에 가장 흔히 쓰는 수법 바로 위장 폐업입니다. 위장 폐업이요. 예. 그러니까 노동자한테 가야 될 돈 다 가로채고 여기에다가 자기들이 당연히 내야 될 세금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노동자 4대 보험 이런 건 안 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티다가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 돈을 갖고 튀어버리는 거죠. 예. 이런 사례가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한국일보에서 소개한 김모 씨 사례를 보면요. 자기가 9년 동안 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동안 자기가 속한 파견업체가 4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2곳은 하루 아침에 그냥 폐업을 하면서 자기 월급이랑 퇴직금까지 다 떼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 파견 업체가 중간에 갑자기 사라져 버린단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폐업한 업체들 우리 노동시장에서 그럼 영원히 사라지느냐?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게 아니에요. 예, 짐작하시겠지만 얼마 조금 지나면 회사 이름 바꾸고 네. 대표 이름 바꿔서 그러니까 바지 사장 흔히 얘기하는 그 바지를 내세워서 다시 파견업체를 차린 다음에 똑같은 짓을 또 합니다. 아하. 한국일보에서도 인용한 그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통계를 보면요. 2018년에 안산 지역에서 정부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 179곳 가운데 118곳이 고작 1년 만에 폐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업체가 다 앞서 얘기한 그런 악질 업체는 아니겠지만요. 네. 상당수는 노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런 짓을 하고 문을 닫고 튀어버린다는 거죠. 먹튀, 위장 폐업, 거기다가 이 회사 세탁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의문이 하청업체에게 돈을 주는 게 원청업체잖아요. 예. 원래. 그런데 과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몰랐을까요? 이게 몰랐다면 이 원청업체들은 정말 바보들만 이루어진 회사일 수밖에 없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사실 더 화가 나는 대목인데 먼저 원청업체한테 계약을 따내서 노동자 보내주고 그걸로 돈 받는 그러니까 사람 장사로 돈을 버는 이 파견 용역업체 사장님들은 그럼 대체 어떤 분들이냐 네. 궁금하잖아요. 한국일보가 그 100명의 간접 노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중에 24명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원청의 퇴직자 아하. 혹은 원청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 바로 우리 회사 대표 혹은 대주주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네. 100명 중에 24명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요. 근데 노동자들이란 게 이 회사 소유 구조, 원청과의 관계 이런 거 모르는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정해 보면 아마도 실제로는 이런 낙하산들이 훨씬 더 많을 거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요. 코레일에 인력 공급하는 코레일 네트워크 사장만 해도 본사 퇴직자 출신인데 이분이 해마다 한 1억 원 정도 연봉 받아갑니다. 네. 또 주유소 직원한테 퇴직금도 안 주고 떼먹은 현대 오일뱅크 주유소장이 한 분 있었는데요. 이분도 조사를 해보니까 현대 오일뱅크 본사 퇴직자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수원과 계약을 맺고 방사선 관리 직원 보내주고 하는 그런 용역업체 중에서도 한 곳은 한수원 전신이죠. 한국전력 퇴직자가 운영하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제철소 하청 노동자 증언에 따르면요. 지금 자기가 소속된 업체 사장은 원청에서 고위 임원을 지내다가 낙하산으로 내려왔다는 거고요. 네. 그런데 또 바로 직전 대표는 원청 오너의 일가 친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노동자 임금 중간에서 떼먹는 하청업체들의 업체 그 대표들의 상당수가 원청의 퇴직자 혹은 원청의 오너 친척 뭐 이런 인척이란 얘기죠. 이쯤 들으시면
왜 이런 중간 착취의 구조를 원청에서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 주는지 뭐 대략 짐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너무 심하네요. 이게 사실은 남의 월급을 도둑질하는 행위고요. 그다음에 중간 착취 이 행위 자체가 원청 업체들도 알면서도 묵인할 수밖에 없다. 묵인해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네.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상태다 보니까 하청 업체들도 뭐 이런저런 수법으로 돈을 막 빼가고 그런다면서요. 마음껏 빼가는 거죠. 노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정말 희한한 사례, 희한한 수법이 다 동원이 되는데 이 중에 뭐 신문에 나온 한 가지 사례를 보면 충북 청주의 폐기물 수거 업체에서는 원청 그 업체 사장이 원청한테는 12명분의 임금을 받아요. 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일을 해야 될 직원은 11명만 뽑는 거예요. 어허. 폐기물 수거하는 직원은. 예. 그럼 나머지 한 명 자리는 누구로 채우냐? 바로 자기 아들, 사장의 아들 이름을 올려놓고 아들한테는 사무직 일을 시키면서 돈을 챙겨가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증언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한 곳은 원래 노동자 23명을 기준으로 도급 계약을 맺은 다음에요. 일할 사람을 어떻게 뽑았냐 하면요. 16명은 하청업체의 정규직으로 뽑고 나머지 7명은 계약직 채용을 해서 예. 이 계약직 7명한테는 원청에서 원래 받아온 성과급, 명절 상여금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걸 다 떼먹고 한 푼도 안 주더라는 겁니다. 정말 수법이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하면서도 치졸하네요.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다가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7091님은요. 화물차도 운수업체들이 돈 다 떼먹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할부 내기도 힘들어요. 122님은요. 전관 예우가 아니라 전관 사기네요. 2661님. 저 예전에 다녔던 병원 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병원을 운영하셨어요. 병원도 그렇게 운영이 가능한가요? 참... 이게 너무 좀 화가 나는데요. 듣다 보니까 원청에서는 이걸 알면서도 묵인 혹은 뭐 심지어 협조까지 해주고 그 사이 하청업체에서는 마음대로 노동자를 착취해서 임금 빼먹고 이 배를 불리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태라면 뭔가 원청과 하청 사이에 뒷거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당연히 이제 강한 의심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 퇴직자나 오너 일가가 하청업체에 낙하산으로 가 있고 그래서 노동자 임금 빼돌려서 엄청난 수익을 챙기잖아요. 네, 이게 뭐 세상이란 게 뭔가 가는 게 있으면 또 오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근데 다만 이 부분은 수사에 들어가거나 뭐 자체 감사를 통해서라도 적발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뭐 속닥속닥 말 맞추고 현금으로 그냥 주고 받아버리면 이런 게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요. 한국일보에 소개된 그 맥주 물류 운송회사를 보면요. 원청인 맥주회사에서 하청을 주고요. 이걸 다시 재하청 받은 업체가 있는데요. 네. 이 재하청 받은 업체 사장이 원청도 아니고 1차로 하청 받았던 업체 직원한테 외제차하고 오피스텔을 줬다가 이게 알려져서 나중에 계약 해지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외제차와 오피스텔을 그것도 네. 직원에게요. 예, 그러니까 이 사례 하나만 봐도요. 대체 아하. 얼마나 많이 빼먹길래 원청도 아니고 1차 하청 업체의 담당 직원한테까지 저렇게 비싼 뇌물을 줬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 착취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심각하네요. 근데 이렇게 큰 돈이 사실 앞서도 계속 따졌지만은 노동자들이 가져가야 할 임금, 일한 대가 아니겠어요? 이걸 네. 빼가는 건데 뭐 수십 년 된 해묵은 중간 착취 문제 이거 당연히 이거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왜 안 사라지고 있으며 이거 어떻게 해야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일단 하청업체나 원청업체 양심에 맡겨놓고 알아서 잘 하라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되겠죠. 해결이 안 되죠. 예, 파견법 만들어 놓고 지난 23년간 가만히 놔뒀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겁니다. 좀 거칠게 말하면요. 도둑 잡는 데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하는데 법으로 확실하게 중간 착취 못하도록 못을 박아놓고 만약 그런데도 또 월급 도둑질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강하게 처벌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식이죠, 그게. 예. 네. 그래서 일단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우선적으로 원청에서 하청으로 넘어가는 돈 중에서 최소한 노동자 임금, 노동자 노무비로 책정된 돈만큼은 100% 노동자에게 바로 지급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죠. 상식이고. 이 당연한 상식을 용역 파견 업체들이 그동안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젠 안 하니까 법으로라도 강제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23년간 내버려둔 이 파견법 빨리 손봐야 하는데 지금 직업 소개서 같은 경우는 구직자 소개 대가로 수수료를 임금의 최대 1%에 최대 3개월까지만 받게끔 법으로 규제를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견법에도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 과거에 뭐 현금으로 봉투에 담아서 지불하던 시대에야 중간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지만 지금이야 다 전산으로 그냥 바로 직접 입금이 가능한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침 지난주에 수수료 제한 규정을 담은 파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 법이 통과만 되면 중간 착취 문제 해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 지난주에 파견법 개정안이 드디어 발의됐다. 뭐 이런 기사를 보면서 예. 저는 사실 기자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렇지만 많은 기자들이 지금 기레기라고 욕 먹잖아요. 예. 저도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이 이슈를 이끌어낸 이 한국일보 마이너리팀 기자들 제가 이름도 좀 언급을 할게요. 남보라, 전원립, 박주희 기자 이 세 명은 정말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일면식도 없는 남의 회사 후배 기자들을 왜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느냐면요. 네. 사실 이번 개정안 발의도 의원들이 알아서 발의한 게 아닙니다. 아, 이게 그래요? 기사를 썼는데 국회나 정부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이 한국일보 기자들이 국회 환노위 의원들을 일일이 방으로 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입법청원, 입법 로비를 해서 사상 초유의 기자들의 입법 로비를 통해서 이 법안이 발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제가 듣는 이야기인데요. 기자들이 입법 초원을 해서 발의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그 과정이 또 기사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쳐드리는 거고요. 예. 아무튼 일단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중간 착취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를 꿰는 그런 법안인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파견법 17조에 있는 파견 사업주 준수 사항에다가요. 어떤 문구를 집어넣는 거냐면 파견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본인의 이윤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으로 정부가 정한 상한선까지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규제 조항을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제발 좀 통과가 돼서 이런 임금 착취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민간 사기업들이야 이렇게 법 만들어서 해결을 하면 되는데 법 통과 이전에라도 사실 공공부문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서서 그렇죠. 네. 윤리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공공부문도 이게 안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법안 하나 발의됐다고는 하지만 이거 첫 단추에 불과하고요. 이번에 발의된 건 또 파견법 하나거든요. 앞으로 뭐 근로기준법, 하도급법 뭐 손봐야 될 게 지금 많습니다. 예. 이 중간 착취 뿌리를 뽑으려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법들 다 만들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면 또 하세월이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럼요. 이거 법 발의해서 통과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통과된 이후에도 되게 6개월에서 1년의 그 또 기간이 있고요. 있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기다릴 게 아니라 가장 손쉽게는 공공부문이 나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공부문에서 용역 사업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정부, 지자체, 온갖 공기업들 1년에 얼마나 많은 용역 계약을 맺고 얼마나 많은 국민 세금을 여기다가 씁니까? 네. 근데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자기들이 하청업체에 준 돈이 노동자 임금으로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이거 제대로 감시한 적이 없잖아요. 현행법상 불법 아니라 그러면서 계속 묵인하고 그냥 놔둔 겁니다. 그냥. 네, 그렇게 놔두고 있는 사이에 노동자들은 정말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이슈가 좀 커지니까 경기도가 지금 먼저 나서서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네. 이재명 지사가 뭐 이와 관련해서 중간 착취 최소한 경기도 관련 사업에서만큼이라도 없게 하겠다 하면서 지시를 강력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거요 빨리 지금 다른 지자체도 나서야 됩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님 뭐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바쁘시겠지만 빨리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요. 이 진짜 이 정부기관들 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저는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도 지금 저렇게 하겠다는데 예. 각 부처 장관님들, 공기업 사장님들 대체 지금 뭐 하십니까? 아니 우리 부처, 우리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중에서
노동자들이 임금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는 빨리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이런 공공부문 사업 이거 다 국민 세금, 시민 세금으로 지금 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민 세금으로 준 돈을 중간에서 업자가 가로채 간다면 이건 사실상 세금 도둑입니다. 이런 일을 언제까지 두고 보실 건지, 언제까지 국회가 법 바꾸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건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진짜. 네, 법은 빨리 바꾸고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라도 공공부문은 나서서 먼저 중간 착취 문제 뿌리 뽑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사기업에서도 따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일보 기사 난 지가 석 달이나 됐습니다. 석 달. 예. 정말 제가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부 장관 이런 기사 읽고 나서 장관님 진짜 밤에 잠이 오십니까 진짜? 전국에요 간접고용 노동자가 347만 명입니다. 347만 명이요. 이게 많네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더구나 많네요. 이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 노동 시장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제발 법 통과되기, 국회가 나서기 이런 거 기다리지 말고 일단 정부가 좀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제가 기자의 입장이 아니라 세금 꼬박꼬박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저도 세금 내잖아요. 제가 낸 세금이요. 중간에서 엉뚱한 사람이 착복해가지 않도록 뼈 빠지게 일한 그 노동자한테 제대로 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노동자들 눈에서 피눈물 안 나게. 진짜 정부기관에서 제발 감시 좀 똑바로 좀 해주십시오. 정말 저도 좀 아까 울컥하는데 이건 진짜 정말 나쁜 일이잖아요. 이거는 그럼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빨리. 부정부패고요. 세금 도둑이고 또 아주 힘들고 뭐랄까 가장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밑바닥에 있는 그런 노동자들의 임금을 빼먹는 일입니다. 이거 빨리 바로잡아 주시고요. 많은 분께서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2706님. 나라에서 시행하는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시행돼야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잘 이행될 듯합니다. 정부가 또 공공부문이 먼저 또 공기업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만 민간 부문도 따라 한다는 이야기죠. 많은 분들께서 아마 공감하실 거로 생각이 되고요. 9249님은 기자님 너무 흥분하셨다고 진정하시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네, 진정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사안 자체가 이게 뭐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이네요. 빨리 장관님들 또 고위 공무원들 좀 우리 말씀 들으시고 빨리 좀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039님은 와 휴 시원하다. 기자님 나오시는 날은 속이 시원해져서 밥 좀 먹을 수 있어요. 이런 분도 많으십니다. 조성원의 코너킥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성원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